둘이가 포함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있고 여긴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 수학에서 교집합처럼 이게 스칼라가 벡터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는 따로기 때문에 스칼라는 스칼라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벡터는 벡터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유튜브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만 자세하게 다룹니다. 알겠죠? 그 각자 교재랑 책에서 나온 거, 이제 대학 교재 있죠? 무조건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두 번, 세 번 읽으면 좋겠지만 절대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알겠죠? 한 번도 안 읽고 시험 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스칼라 벡터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왜 배우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스칼라 벡터는. 근데 배우는 이유는 물리에서 사용하는 물체의 물리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리량. 물체의 예를 들어 운동면에서는 물체의 속도는 어떠냐, 물체의 위치는 어떠냐, 물체의 가속도는 어떠냐,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떠냐, 그러니까 물체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체를 설명하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스칼라와 벡터는 물리를 사용하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물리량을 잘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쌀집이에요. 쌀집 킬로그램보다는 뭐 한 말, 한 돼, 우리가 쌀을 뭐 한 대 사오라고 했는데 한 말 사오라고 이런 말 했는데, 이제 쌀집 아들이 쌀을 1kg가 한 대인 줄 알고 1kg만 사가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집에 내가 취직을 하거나 내가 어디에 일을 하면은 거기에 단위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기도 한 근이란 말 하잖아. 한 근. 내가 모르고 한 근도 그냥 어차피 1이겠지 해서 1kg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직종에서든 다 거기에 쓰는 단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이제 표현되는 이런 그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물리에서도 이 물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걸 스칼라와 벡터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스칼라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양만 있어요. 양. 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란 말이 크기에 이거 하는 양 아니에요. 알겠죠? 크기. 벡터는 양과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귀찮게 스칼라와 벡터로 나누냐? 그냥 벡터 하면 안 되냐? 또는 그냥 스칼라 하면 안 되냐? 나눈 이유가 있어요. 둘이가 포함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있고 여긴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 수학에서 교집합처럼 이게 스칼라가 벡터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스칼라는 벡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는 따로기 때문에 스칼라는 스칼라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벡터는 벡터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됐죠, 처음에. 근데 이제 들으면 이해돼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 질량은 크기만 있어요. 이 질량이 방향이 없어요. 너 동쪽으로 50kg이네? 너는 서쪽으로 30kg이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은 크기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만. 그래서 스칼라가 된 거예요. 시간도 이게 거꾸로 못 가요. 지금 타임머신이 개발도 안 됐지만 그래서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 크기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만. 시간도 그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 스칼라라고 해요. 근데 힘은 벡터량인 거예요. 어떤 물체를 여기서 100N이랑 여기서 100N이 달라요. 맞죠? 방향이 다르니까. 또 밑에서 100N이 달라요. 이건 방향이 필요해요. 야, 내가 100N 힘을 줄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미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끌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럼 완전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크기와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량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를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돼요. 당연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그래서 굳이 지금 하면서 배우면 되고 지금 여기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긴 저거는 줄게요. 알겠죠?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거 봅시다. 질량, 시간. 질량은 m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시간은 타임 중에 t라고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s라고 표기도 하고 뭐 x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알겠죠? 행님은 s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속력은 a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속력은 v라고 표시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하면 에너지도 그 E라고 표현하거든요. 방향이 없어요. 에너지가 추가됐다 빠졌다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스칼라량입니다. 어떤 뭐 오른쪽 방향으로 에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벡터량은 방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외워서 이건 스칼라인가? 이건 벡터인가? 공부를 민식캠처럼 해야 공식을 안 외우고 개념적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 풀어요. 알겠죠? 자, 벡터량은 변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는 변한 위치를 나타내요. 이동거리는 여기서 x 40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50이잖아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50인데 변위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동쪽으로 50, 북쪽으로 30m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여기 갔다가 돌아오죠. 만약에 다시 이렇게 백해줘.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50, 50 돌아가기 때문에 100인데 변위는 변화 위치가 뭐예요? 없죠? 변위가 0이에요. 변위는 이 한문이라서 변할 변에다가 위치를 나타내. 그래서 변화 위치가 없으니까 0이 돼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변위랑 이동거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계속 더해져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공부할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 풀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속도예요. 속도. 변위도 똑같이 S로 표시하고 속도도 V라고 표시하고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A라고 표시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뭐 그지 운동량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배우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먼저 운동이죠. 맞죠? 오늘 할 게 운동이니까 운동의 이제 표기랑 단위도 알아봅시다.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이에요. 단위는 이제 유일하게 물리에만 있는 거예요. 단위. 이제 물리랑 수학의 차이가 단위의 차이예요. 알겠죠? 수학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단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계속 배울 거니까. 자, 시간은 세크라고 합니다. 세크. S라고도 표시해요. 이동거리는 미터. SI 단위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속력은 미터 퍼 세크 제곱.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에너지는 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여기도 단위는 똑같이 변위는 미터,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힘은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단위는 그 시험, 왜 이거는 외워줘야 되냐면은 이거는 약간 시험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단위를 안 적으면은 틀렸다 하거든요. 이제 대학 시험은 약간 주관식이 거의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꼭 챙겨야 됩니다. 알겠죠? 단위는 꼭 알아야 돼요. 하면서 이제 좀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단위는 저절로 외워진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리고 물리 어느 정도 했으면은 좀 이런 건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단위 잘 기억하고 오늘은 이 정도 벡터량, 스칼라량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스칼라와 벡터는 합쳐지는 게 아니다. 관계 없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효숫자가 있는데 유효숫자는 행님이 따로 영상 하나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박살 내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알겠죠? 이건 따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은 우리가 물리량이니까 이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입문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운동 문제를 들어가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개념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